권성동 선대위원장 이거가 다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문수 후보의 캠프가 뭘 상징하는지 가장 중요한 인물 선대위원장이잖아요. 권성동 선대위원장 최근에 대구 가서 막 꺼져라 이런 말 나와도 그냥 본인도 물러날 생각 없고 김문수 후보도 계속 가겠다라는 거. 이게 뒤에 누가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로 오늘 뉴스를 보면 개혁식당에서 이런 말 나왔잖아요. 친윤 측이 우리한테 이준석 하고 김문수 단일화해 당권 줄게라는 식으로 당권 거래설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도 나왔죠. 뭐 최소한 뭐 보수라고 자기네가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개혁할 의지도 없는 거고, 내란에 대해서 지금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거고, 그냥 당권만 잡으면 돼라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이게 우리 당의 거대 정당이 이런 수준의 의식을 갖고 있고 선거운동하는 게 참 씁쓸합니다. 진짜. 그 이야기를 개혁신당 대변인이 밝힌 거죠. 그 국민의힘 친윤 세력이 이준석 후보 측에서 이준석 후보 나오잖아요. 측에 개혁신당 측에서 네, 개혁신당 측에 아마 대변인이 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네. 했던 것 같아요. 친윤 세력 쪽에서 접촉이 왔고 음. 선거 끝나면 당권 줄 테니까 후보는 김문수를 하자 이런 얘기 단일화하자 이제 이런 네. 폭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가장 그거는 이제 오늘 가장 핫한 기사가 될 예정이라 뭐 뒤에 저희가 그 내용을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꺼내자면,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친윤 당권파들의 가장 핵심적인 심리는 한동훈이 싫어요예요. 한동훈이 차라리 당권을 잡느니 차라리 이준석에게 다시 당권을 넘겨줘서 걘 진짜 싫어. 일단 단일화라도 김문수로 해놓고 갭을 최대한 줄이고 이 어떤 이재명 후보와의 갭을 최대한 줄여보고 단일화를 한번 해보고 나서 나중에 당권을 이준석에게 넘겨주더라도 한동훈에게 공천학살이나 지방선거에 어떤 이 권한을 줄 수는 없다라는 심리가 너무 진하게 읽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 보면서 딱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동훈 개혁신당 선대본 공보 단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 올렸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의 말을 한다. 들어와서요? 이게 정말 저 뉴스를 보는데 와, 진짜 이게 우리 정치 막 간다. 그 배우자 토론회도 정말 보면서 와,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 박영신 의원님은 사실 제가 최근에 방송했는데 해도 너무한다란 말이 할 말이 없죠 이런 해도 얘기는. 너무한다. 근데 당권 줄 테니까 들어와서 당을 먹어? 이게 무슨 먹는 게 말입니까 뭐죠? 도대체? 아니 근데 이거는 친윤 쪽 주장도 누군가가 아마 다시 반박을 하고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주장하는 이제 저 페이스북에다가 이동훈 그 대변인이 만약에 올려서 폭로를 한 거라고 하면 이건 전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몸값이 높다, 몸값이 배팅을 받고 있다, 이준석 후보가 한 자릿수 후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 이제 블러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친윤 쪽의 반박도 들어봐야 되겠고, 물밑에서는 어떤 협상도 벌어질 수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저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당권파들의 생각은 역시 이제 미래에 꽂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의 대선보다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단기 목표로 단일화고 장기 목표는 당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동훈에겐 절대 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 이동훈 대변인의 목적은 우리 후보가 이 정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홍보단장. 네. 홍보단장. 그러니까 제가 단일화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계속 이준석은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이 채널A랑 그 인터뷰한 내용은 또 전혀 아닌 상황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어요? 단일화는 아닌데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 특단의 방법이 뭐냐 물어봤더니 단일화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단일화가 아닌 방법은 뭐겠습니까? 한쪽이 만약 거래를 해서 그만두는 거겠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라는 게. 특단의 방법이라는 게. 단일화 아닌 특단의 방법이요. 예, 그러면서 한 얘기는 이재명 지지 선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누가요? 이재명 지지 선언. 누가 이준석이요? 이준석이. 예, 그렇죠. 내란 세력과 손잡을. 자기가 뭐라 하냐, 주타방을 이재명으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주 타격 방향을 이재명으로 잡아라. 그게 뭐냐면 이준석, 내가 이재명 후보랑 제일 잘 싸워. 앞으로도 내가 제일 잘 싸울 거야. 그러니까 나를 니네들이 보장해 줘야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니네들이 나를 보장해 줄 거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이동훈 공보단장. 자, 우리 이 정도 상황이야. 니네들이 이제 갖고 와봐 가격표를. 가격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김문수, 이준석은 단일화를 하기 위한 서로 간의 거래와 거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뭐 정치 얘기로 쭉 넘어가서 계속 이야기해 보시죠. 단일화 할 것 같으세요? 지금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다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특보님.
내부 최근까지 들었던 거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자기의 그건 팩트로 들었습니다. 이번에 TV 토론에서 분명히 2명 이상 후보한테 집중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에게만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갈라치기 거기서도 이제 갈라치기에서 최저임금부터 비롯해서 이제 그랬던 게 말씀하신 대로 나 이렇게 이제 그 2위 대선 주자 막강한 대선 주자와 이렇게 잘 싸워. 나는 이렇게 김문수 하는 거 봐 못하잖아. 나 이렇게 잘 싸울 수 있어. 자식 영향력을 해서 이준석 워낙 머리 좋잖아. 저는 이번에 이준석이 나온 게 내가 무조건 대통령 돼야지라는 생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산이 있죠. 그러니까 차기 뭐 차차기 자기가 뭐 대통령 선거도 어떤 당을 다시 지도자를 회복시키던 당권을 가져가던 차차기 대통령이 되던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됐고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서 TV 토론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은 파이를 계속 키우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어떤 제한 조건 딜이 오면은 언제든지 자신의 그 머리를 활용해서 그 딜을 이제 성사시킬 의향이 있다고 조금씩 그 희망 노선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좀 씁쓸한 게요. 이게 이준석 후보가 이제 말 재간이 좋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대선이 보름도 안 남았는데 도대체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이제 권영국 후보 정도만 이제 명확하게 민주노동당에 가고자 하는 길을 밝힌 거고 나머지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지 저는 토론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상대 물어뜯는 걸로 언론 플레이 한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고 또 언론이 그걸 많이 써줘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시간에도 이 사람 이름을 얘기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게 쉬운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 학급 정치인들은 비난만 해요. 그게 이슈화도 되고 자기 이름 쓰여지거든요. 근데 그 본인의 비전과 정치적 소신이나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이 이준석은 없어요. TV 토론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냥 오직 이재명 때리기예요. 이재명을 때림으로 인해서 반사 효과, 후광 효과를 얻는 그 전략밖에 없고 본인이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 건지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 건지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준석의 학급 하수 정치인이라는 표명인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판세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이제 판세요. 네네. 판세는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우위가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움직임이 좀 들썩이고 있는 것은 TK나 PK 쪽의 상황이 민주당에서는 유례 없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저희가 수치를 얘기하면 다 또 다른 여론조사까지 다 수치를 개요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TK하고 PK 쪽이 움직이는 게 심상치가 일단 않아요. 저도 이런 수치는 처음 보는데 제일 낮은 게 현재까지도 뭐 20대 후반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는 30대를 넘어가는 것 혹은 리얼미터가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40%대 넘는 결과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꼭 찾아보셔야 되고요. 제가 얘기할게요. 나중에. 그래서 얘기하세요. 그런 여론조사를 봤을 때 저는 이재명 후보가 큰 변수만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을 유지하면서 사실상의 대세론을 형성하고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봤는데 이미 대세론이라고 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이게 2007년 당시에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대결로 좀 그때 당시 분위기와 많이 유사한 것 같아요. 물론 더 잘하시는 우리 김종욱 박사님 계시지만 그때는 정동영 캠프에서조차 패색이 좀 짙다 보니까 큰 기대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그러니까 소위 막 나가고 막 던지는 정책이나 막 던지는 폭로들과 막 던지는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 쪽은 진짜 이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두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보도된 거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 측을 좀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뭐 연탄가스 같은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탄하지 않아도 되니까 막 옷을 벗으면서 난 방탄이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자켓을 벗고 막 벗어요.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오늘 저는 오후에 그 보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상휘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선대위 쪽에서 이재명 후보 그 접대를 받은 의혹, 룸사롱 유사한 시설에 가서 단란주점인지 어디 접대에 관련된 의혹이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직위원 판사 의혹 제기를 한 민주당의 괴와 유사하게 보이려고 되게 약간 좀 표현을 꼬아놓긴 했는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쨌든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후보가
모모 인사들과 함께 성남시에 있는 어떤 업소에 갔다라는 거예요. 의혹 제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일단은 증언이 나왔다라는 것이지 증거도 좀 불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뭐 육하 원칙에 맞는 의혹 폭로 제기가 아니어서 야 이거 이렇게까지 가면 이거는 저희 거의 패색이 짙은 건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 말씀까지 일단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이 많이 돼서 판세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정당학회에서 조사한 게 있어. 요거 보시면서 이야기 전반적으로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한국 정당 한겨레에서 보도한 건데 한국 정당학회하고 공동으로 정당 지지도를 쭉 패널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거 한국일보에서 했던 거군요. 예, 정당 지지도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나왔고 숫자는 근데 요건 뭐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다 있는 건데 요거 중에서 더 세밀한 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패널 조사니까 이전 게 있잖아요. 이전에 윤석열 후보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이전에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계엄 이후에 유동층으로 돌아섰다는 사람이 15%가 된다. 근데 아직도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전에 국힘 지지하다가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은 75%. 그리고 지지정당 바꾼 사람들은 4%, 3% 각각 개혁신당, 민주당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세 분 다 민주당 선대위시거든요, 박영식 에디터님. 그래서 저희 시민 1위로 이렇게 시민들이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선대위 전략회의 내용을 공개하시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좀 선거 전략 차원에서? 네, 저는 막잔대 원내대표가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당원들에게 고지한 내용은 아마 보도가 많이 됐을 겁니다. 항상 발언도 조심하고 낙관하지 말고 치열하게 겸손하게 가자라는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계엄을 막아낸 거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막아낸 거고 길거리에서 찬 눈바람을 맞으면서 밤을 새가면서 했던 키세스 분단과 또 청년들과 심지어 제가 그 집회에 나가보면 장사하다가 앞치맛바람으로 뛰어나오셨던 많은 시민들이 민주주의 지켜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론조사를 솔직히 말하면 보는데 늘 하는 생각이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에게 패배하는 바람에 정말 당신 당원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시켜서 이 민생이 어려워지고 이런 사태를 맞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이재명 후보가 사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겸손한 자세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겸손하게 치열하게 하자가 지금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오늘 밤에 또 회의를 하는데 긴장하고 끝까지 가자 이런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판세 말하기가 솔직히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아마 대변인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박찬대 위원장께서 이제 공보국에도 그런 게 내려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선거에 대해서 어떠한 확정적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시지만 대한민국의 별명이 하나 있잖아요. 다이나믹 코리아. 네. 그러니까 그 지난 20대 대선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깜깜이 기간에도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 국민의힘에서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가 그 선거 발표할 때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회관, 국민의힘은 바로 이제 국회 도서관에서 다 대기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 개표 방송 보려고. 근데 기자들이 저한테 그때 제보를 했었거든요. 뭐였냐면 국민의힘에서 전단지를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잔치국수 먹으러 오라고. 우리가 잔치국수를 언제 먹는 20대 대선 때 발표 전에 개표 방송 전에 이 잔치국수 뭔가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8% 10% 이상 차이로 압도적으로 이길 거니까 기자님들 잔치국수 먹으러 오시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때 좀 수치를 보시면 국민의힘 발표 이겼습니다마는 막 8% 10% 차이 압도적인 차이로 이긴다라고 계속 여론에서도 그렇게 났었고 저희도 사실 선거운동을 하지만 이러다가 진짜 지는 거 아니야? 뭐 전 정부의 뭐 부동산 정책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도 사실 같이 섞여 있던 분위기긴 했거든요. 선거는 물론 기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0.76 차이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에서 8% 10% 차이로 이긴다고 했는데 결론은 0.7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 전날까지 모른다. 그래서 감히 그걸 결과에 대해서 지금은 절대 속단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선대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갈아 넣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다 갈아 넣어야 됩니까? 요거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제 선대위에 촉보를 있긴 합니다만 정치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는 15%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하지 않거나
아니 일부는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이루어진 대선 결과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41.1%, 홍준표 24%, 안철수 21.4%, 유승민 6.8%, 심상정 6.2%. 그래서 진보 후보가 47.3%대 저희 보수와 안철수 후보 합계가 52.2%예요. 탄핵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상황이 좋을 거라고 판단했었습니다만 막판에 그 전재수 의원 한 명 빼고는 다 안 된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든다 안 든다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번 선거는 어느 정당이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헌정을 수호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큰 연대를 통해서 그런 압도적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힘들을 모아내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고개를 숙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 내란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맨몸으로 시민들이 막아냈었고 그럼요. 그다음에 그 엄청난 인파가 국회 앞에 몰려와서 국민의 힘을 국민의힘 이게 정당 이름이 안 좋아가지고 국민의 진짜 국민의 힘을 보여준 것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판단들 때문에 끝까지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뭐 그것이 타당한 입장이고 우리 지형이 내란이 아니었다면 아마 진보와 보수가 아주 팽팽한 유권자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고개 들지 않고 겸손하게 경청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하셔야 돼요. 특정인을 언급해도 됩니까? 네네. 우리 경남 밀양의 우서영 위원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여전히 여론조사 수치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 안 하고 꼭두 새벽부터 밤까지 이 피켓을 들고 투표 동료는 제가 가끔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청년들이 봐줬으면 좋겠다. 이준석 같은 사람만 청년이 아니다. 이런 청년도 있다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토마토를 위해서 진짜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불법 유흥 주점과 관련된 의혹인데 불법 유흥 주점의 형태로 운영되는 술집에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후보가 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이곳은 접대 형식의 불법 유흥 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라이브 클럽이고 이곳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라. 여기선 생음악이 나오는 가족 모임에도 어울리는 장소다. 일축했다가 이제 이쪽의 반응입니다. 알겠습니다. 못 끝내겠다. 30초. 네.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제발. 이상이. 49대 50의 원칙이에요. 저희는 아무리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저희가 탄핵을 보수에서 당했어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조건 그러니까 내란을 해도 나라를 말아먹어도 무조건 찍는 계층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심할 수 없고 저는 현장에서 그것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뭐 한다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무조건 콘크리트 계층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2번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저희가 갈아 넣어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계속 확인해야 돼요. 여전히 이제 윤석열 씨가 나와가지고 저렇게 막 영화를 보시고 하는 그런 선거다 지금. 그 개헌 때문에 시작된 선거다 알아야 될 거. 저는 이준석 후보도 사실은 김문수 후보하고 딱 그 지점을 딱 논쟁을 하시면 훨씬 더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개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탄핵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윤석열 씨 저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복당 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이런 질문으로 한번 같이 토론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개혁신당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되고 저 아마 정신 없으셨을 텐데 비트코인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코인 가지고 또 이재명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또 논쟁도 했잖아요. 비트코인 얘기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최승병 박사가 그리고 엔비디아도 엄청 출렁거렸어요. 정신 없으셔서 그것들도 안 보고 계실 텐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끝내주는 경제에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김종국 박사님, 김종국 특보님, 그리고 전예현 부본부장님, 그리고 전수미 대변인님, 힘들어. 박영식 시사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